무료 구독하시고 매일매일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건강정보 알아가세요. 여러분, 비 오는 날 무릎이 아프신 적 있으시죠? 오늘 비 온다며 몸이 먼저 반응하셨던 경험 분명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비 오는 날 왜 무릎이 아프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원인을 기반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총 6개의 챕터로 간결하지만 실질적인 정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챕터 1. 비 올 때 왜 무릎이 아픈지. 챕터 2. 무릎에 좋은 운동. 챕터 3. 무릎에 좋은 음식과 영양. 챕터 4. 생활습관 및 찜질 요령. 챕터 5. 보조요법 및 보충제 안내. 챕터 6. 언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지 차근차근 제 노하우를 가득 담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챕터 1. 비 올 때 무릎이 아픈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 오는 날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만은 아닙니다. 다음 3가지 주요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압의 변화 때문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는 대기압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대기압 감소로 인해 관절 주변 조직이 팽창하고 이로 인해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에 이미 퇴행성 변화나 염증이 있는 경우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습도 및 온도 변화입니다. 고습도 환경은 관절과 주변 연부 조직의 붓기와 뻣뻣함을 증가시키며 차가운 날씨는 관절액을 끈적이게 만들어 마찰을 늘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온도 변화로 인해 혈류가 저하되고 근육 긴장도가 증가하며 유연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행동 패턴과 심리적 요인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 외출과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이 생기고 통증 인식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날씨 변화에 대한 기대나 불안감이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심리적 영향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압 저하, 조직 팽창 및 압력 증가, 고습 저온으로 인한 관절 상태의 변화, 활동 감소 및 통증 인식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많은 어르신들께서 비 오는 날 무릎이 아프다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챕터 2에 들어가겠습니다. 챕터 2에서는 무릎과 주변 근육, 인대를 강화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무릎을 지지하는 근력을 키우고 관절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운동은 통증과 관절 경직, 기능장애, 근력 약화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도 운동은 염증 억제 및 연골 퇴행 지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저충격의 유산소 운동이 추천됩니다. 걷기, 실내용 자전거 타기, 수영 또는 수중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덜면서 혈류를 증진하고 심폐 기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운동은 무릎 주위 조직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고 활동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무릎 주변 근육, 특히 대퇴사두근, 즉 허벅지 앞부분과 햄스트링, 즉 허벅지 뒷부분, 그리고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동작으로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내리기, 다리 틀어 올리기, 옆으로 걷기 등이 도움이 됩니다. 옆으로 걷기 운동은 고관절 주변 근육을 활성화해 무릎 정렬 안정성을 높이게 도움을 주며 하루 510분만 해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운동 시 올바른 자세와 운동 범위를 유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특히 런지나 스쿼트 같은 움직임에서는 무릎이 안쪽으로 치우치는 무릎 벌림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엉덩이 근육과 하체 코어를 강화하는 보조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운동 루틴을 처음 시작할 때는 매일 혹은 주 35회 정도로 각 운동을 천천히 정확한 동작으로 반복하세요. 유연성 향상을 위한 스트레칭과 함께 진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운동은 통증을 줄일 뿐 아니라 무릎 기능을 개선하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챕터 3. 무릎에 좋은 음식과 영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건강에 좋은 음식은 염증을 억제하고
관절 조직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은 염증을 줄이고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며 적극 추천되는 식품입니다. 이러한 생선을 하루 약 1.02kg, 주 약 3에서 4회 정도 섭취하면 효과가 있으며 운동으로 유발된 염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항염작용이 있는 베리류, 특히 블루베리나 딸기, 체리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을 풍부히 함유하고 있어 관절 통증과 경직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설탕이 첨가된 음료나 제품보다는 생과일 그대로 또는 요거트 오트밀에 곁들여 먹는 방식이 좋습니다. 강황과 생강은 커큐민과 진저롤 성분 덕분에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요리의 향신료로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저지방 유제품, 즉 우유, 요거트, 치즈 등은 뼈 강도를 유지하고 골밀도를 높여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분산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다면 강화된 식물성 우유나 두부 등을 대체 식품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섬유소, 마그네슘, 칼슘이 풍부한 견과류와 씨앗류, 예를 들어 아몬드, 호두, 치아씨, 아마씨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 염증 완화에 기여합니다. 또한 통곡물류, 즉 퀴노아, 현미, 오트밀, 통밀빵 등은 고섬유로 장 건강을 돕고 체중 관리에도 유리하여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와 같은 녹색 잎채소와 십자화과 채소는 비타민 K, C와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관절의 염증 지표인 CRP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유와 아보카도, 오일의 풍부한 단일 불포화, 지방은 염증을 억제해 주므로 건강한 식단의 중심에 꼭 포함됩니다. 홍차 또는 녹차, 허브티와 같은 카페인 적당한 차는 항산화 효과가 있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며 가벼운 수분 보충에도 좋습니다. 이 밖에 뼈 육수는 콜라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을 공급하여 연골과 인대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수프나 소스 재료로 활용하면 맛과 기능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항염 식단은 단일 영양소보다 다양한 식품의 조합이 중요합니다. 시중에 식단처럼 과일, 채소, 통곡물, 생선, 견과류, 건강한 기름 위주로 구성된 식단이 관절 건강뿐 아니라 심혈관 및 면역 건강에도 도움됩니다. 반면 가공식품, 설탕 음료, 붉은 육류와 튀긴 음식은 염증을 촉진하니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챕터 4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릎 통증 완화를 위한 생활 습관과 찜질 요령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챕터 4에서는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일상 속에서 통증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팁을 다룹니다. 무릎을 보호하는 첫걸음은 체온 유지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특히 무릎 주변이 찬 공기나 습기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보조기나 보대, 양말 등을 활용해 보온을 충실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발열 패드나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면 혈류를 유지하고 조직 팽창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기압 변화나 차가운 기운으로부터 무릎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가벼운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라도 실내에서라도 제자리 걷기나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 움직임을 유지하면 뻣뻣함과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관절 유연성이 떨어져 통증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일어나서 짧은 걷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습관화하세요. 냉찜질과 온찜질도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부종이나 염증이 있을 때는 얼음 혹은 냉팩으로 15분간 냉찜질하여 염증 반응을 줄이고 붓기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만성적인 뻣뻣함이나 관절 강직이 느껴질 때는 따뜻한 찜질이나 온욕이 혈류를 개선하고 근육 이완에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찜질치는 하루 1, 2회, 15-20분 정도 적용하시면 좋습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증가하게 되어 퇴행성 변화나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항염 식단과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여 적정 체중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긴장과 스트레스 관리도 무릎 통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날씨 변화나 통증에 대한 불안감이 통증을 더욱 예민하게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명상, 호흡 운동,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한 마음의 안정은 통증 인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날씨 변화로 인한 신체 반응이 자율신경계와 통증, 민감성과 연결된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어 심리적 안정도 통증 관리의 중요한 부분임을 시사합니다. 이제 챕터 5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사지, 보조기, 보충제 등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보조요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우선 간편한 셀프 마사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벅지 앞 근육, 즉 대퇴사두근과 뒤쪽 근육, 즉 햄스트링을 부드럽게 손으로 눌러주며 마사지하면 관절 주변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통증과 뻣뻣함이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무릎 관절염 환자들이 8주간 주 1회 마사지 치료를 받은 결과 통증과 관절 움직임이 개선된 사례가 많습니다. 집에서도 크림이나 바셀린을 조금 바르고 한쪽 다리에 12분 정도씩 살살 문지르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조기 및 압박 보호대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안정감을 주는 무릎 보호대는 관절을 직접적으로 지탱해주면서 활동 시 흔들림을 줄이고 통증을 덜 느끼게 도와줍니다. 특별한 조작 없이 착용만 하면 되므로 매우 실용적입니다. 다음으로는 무릎 통증에 도움이 되는 보충제를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강황, 즉 커큐민입니다. 염증을 줄여주고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보스웰리아, 즉 인도 유향입니다. 관절의 붓기와 통증을 줄이는데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보충제는 식이요법 보조용이지 확실히 치료한다고 약속할 수 없는 보충제입니다. 사용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챕터 5를 요약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드러운 자가 마사지로 허벅지 근육을 풀어주면 통증과 뻣뻣함이 줄어듭니다. 무릎을 따뜻하게 감싸는 보조기 착용은 움직일 때 도움이 됩니다. 강황이나 보스웰리아 같은 자연식품 보충제는 염증 완화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의료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 6, 언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가를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무릎 통증이 있을 때는 자기 자신 몸 상태를 잘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또는 조속히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첫째, 무릎이 비뚤어지거나 모양이 달라졌을 때. 둘째, 딱 소리가 나거나 갑자기 부상된 후 바로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때. 셋째, 무릎에 체중을 싣기 힘들거나 제대로 걷기 어려울 때. 넷째, 붓기, 열감, 발적 붉은기, 만졌을 때 통증 같은 증상이 있을 때입니다. 이 경우 감염이나 심각한 염증일 수 있으므로 응급 상황일 수 있으며 바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도 조금 지나도 낫지 않으면 진료를 고려하세요. 통증이나 뻣뻣함이 23일 이상 계속될 때, 일상생활, 잠자는 데까지 지장이 있을 정도일 때, 무릎을 구부렸다 펴기가 어려워 움직임이 제한될 때, 움직일 때 무릎이 자꾸 흔들리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이 경우엔 전문의가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무릎 통증이 장기화되고 있다면 의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통증의 장기화는 관절염, 인대 손상, 반월판 손상, 류마티스성 관절염, 통풍 등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운동이나 일상 동작에서 갑자기 통증이 시작된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이 필수입니다. 이 경우 정형외과의 관절 전문의, 물리치료, 필요시, 영상검사나 주사치료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체크리스트를 띄워드릴 테니 캡처하시고 일상에서 체크해보세요. 무릎 통증이 단순한 생활습관 변화나 자가관리로 호전된다면 다행이지만 위의 경우처럼 심증상이나 개선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의 노력 하나하나가 모두 무릎 건강을 위한 든든한 첫걸음입니다. 무릎 통증은 조심스럽지만 올바른 관리와 꾸준한 실천을 통해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혼자서만 싸우시는 게 아닙니다. 통증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당신이 얻는 힘은 평생 지속됩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세요. 작은 발걸음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마사지, 보호대 착용, 건강한 식생활, 생활 습관 개선은 작지만 강력한 행동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무릎이 다시 편안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마세요. 하루하루 몸이 회복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며 거기에서 기쁨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무릎 건강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함께 나아질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일매일 새로운 건강 정보를 자동으로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